안녕하세요. 순환할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루에 사과를 하나씩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런데 매일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의사가 필요 없어진다고 합니다. 경박한 말을 입에 담을수록 수명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말을 할수록 수명이 늘어난다는 거죠. 실제로 이 사실을 검증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데보라 데너라는 심리학자가 노트르담 대성당 수녀들에게 매일 일기를 쓰게 했는데요. 그 결과 하루하루가 즐겁다, 신에게 늘 감사한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장수한다는 걸 밝혀냈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만들어주는 말버릇. 궁금하시죠? 오늘 읽어드릴 책 시작부터 꼬이던 대화가 심리학을 만나고 술술 풀리기 시작했다. 이 책에서 어떤 말버릇과 대화법을 써야 운이 풀리는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지 알아보시죠. 나는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에너지를 내뿜자. 나는 마음가짐이나 마음씨 같은 말을 무척 좋아한다. 마음가짐에 따라 어떤 일이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람을 만날 때도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내가 상대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미움받는 건 아닐까? 라며 신경 쓰는 소심한 사람은 대개 사랑받지 못한다. 사랑받고 싶다면 내가 사랑받지 못할 이유는 없어. 라고 단단히 마음먹은 뒤 사랑받기 위한 에너지를 마구 내뿜어야 한다. 온몸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다. 무척 비과학적인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스스로 사랑받기 위한 에너지를 내뿜으면 상대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 신기하게 상대도 나의 매력에 빠져든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의 버나드 그레드 교수는 보리씨앗을 통해 이러한 에너지의 존재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레드 교수는 물이 담긴 동일한 유리잔을 2개 준비한 뒤 유명한 심리치유사에게 부탁해서 한쪽 유리잔에만 잘 자라렴,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다. 그리고 준비한 보리씨앗을 양쪽 유리잔에 넣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7주가 지나자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며 자란 씨앗은 빠르게 성장하며 건강하고 선명한 초록색 싹을 틔웠다. 더욱더 흥미로운 사실은 그레드 교수가 똑같은 유리잔에 보리씨앗을 넣은 뒤 중증 우울증 환자에게 말을 걸게 했더니 보리씨앗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고 한다. 식물마저도 인간이 내뿜는 에너지와 믿음, 바람 등에 영향을 받는다. 하물며 인간은 어떠할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심리학 분야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인데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천재라고 믿으면 그 아이는 실제로 머리가 좋아지고 모든 운동을 잘한다고 믿으면 정말로 운동에 재능을 보이는 아이로 성장한다고 한다. 부모의 믿음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사람을 만날 때도 날 좋아할 거야. 좋아하지 않을 리가 없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과 어차피 날 싫어할 게 뻔해 처럼 자신 없이 대하는 것은 확연히 다른 결과를 낳는다. 스포츠 세계에서도 오늘은 왠지 이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어깨에 힘이 빠지면서 부담 없이 경기에 임할 수 있다. 그 결과 실제로 경기에 이기기도 한다. 반대로 오늘은 왠지 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 채 정말로 경기에 패하는 일도 있다. 대화도 마찬가지다. 오늘은 왠지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면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게 된다. 그 결과 상대에게도 쉽게 호감을 얻는다.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여운을 남기자. 대화할 때는 상대의 눈을 봐야 한다.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할 때 상대에게 더 많은 호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마이클 라클로스 박사의 실험에 따르면 대화 시간의 80% 정도 상대와 눈을 마주쳤을 때와 40% 정도만 마주쳤을 때를 비교했더니 상대가 느끼는 매력이 2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한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히 상대와 눈을 마주치자. 이때 생글생글 미소 지으며 바라본다면 더 좋다. 무표정한 얼굴로 상대를 본다면 화가 났다고 오해받을 수 있으니 미소를 잃지 않아야 한다. 대화할 때 상대의 눈을 봐야 한다는 사실은 기본 예의로 독자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법칙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대화가 끝난 뒤에도 몇 초간 더 상대의 눈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칙은 기존 비즈니스 매너 서적에는 없는 내용이기에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자신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또는 상대가 이야기를 끝냈다고 휙 하고 바로 고개를 돌려서는 안 된다. 상대가 이야기를 끝냈더라도 몇 초간 좀 더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여운을 남기는 것이다. 어느 날 백화점에서 쇼핑하는데 남자 점원의 행동이 왠지 쌀쌀맞다는 생각이 들어 잠시 매장에 머물며 점원을 관찰해 보기로 했다. 손님을 대하는 태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어딘지 불친절해 보여서 심리학자로서 관심이 간 것이었다. 잠시 점원의 모습을 지켜보니 그 이유를 알 듯했다. 남자 점원은 손님에게서 눈을 떼는 시간이 빨랐다. 물건을 포장하거나 계산할 때는 상냥하게 쳐다보지만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한 뒤에는 바로 휙 하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2, 3초만 더 쳐다본다면 완벽했을 텐데 말이다. 호텔 프런트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도 고객에게서 눈을 떼는 시간이 빠른 사람이 많다. 일 때문에 호텔에 머무는 일이 많은데 프런트 직원 때문에 불쾌해질 때가 종종 있다. 체크인할 때나 체크아웃할 때 직원들은 컴퓨터 화면만 볼 뿐 내 얼굴을 쳐다보지 않기 때문이다. 바쁘거나 붐비는 상황이었을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서 얼굴은 돌린 채 컴퓨터 화면만 보는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물론 열쇠를 건넬 때나 계산할 때는 쳐다보지만 금세 컴퓨터 화면으로 얼굴을 돌려버린다. 시간으로 따지면 1초 정도다. 너무 짧다고 생각하지 않나? 몇 초간 더 쳐다보며 여운을 남기면 좋을 텐데 말이다. 상대의 눈을 바라보는 행동은 마음을 나누는데 매우 효과적인 작전이다. 이 작전을 활용하지 않다니 무척 안타까울 뿐이다. 상대에게 호감을 얻고 싶다면 상대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고 다소 길다고 느낄 정도로 상대와 눈을 마주치도록 해야 한다. 최우선 과제는 상대를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다. 대화의 최대 목표는 상대에게 호감을 얻는 일이다. 나는 상대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이 대화의 최종 목표이자 최대 목표라고 믿고 있다. 사람들은 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일까? 인간관계를 원만히 하고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일 것이다. 즉, 친밀감을 쌓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친밀감 쌓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을까? 힌트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턱대고 반대하지 않는 것이다. 상담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리켜 무조건적 수용이라고 말한다. 상대의 말을 우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라는 것이다. 무조건적 수용을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다.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질문을 받더라도 철저하게 예스맨이 되어야 한다. 예스맨이라고 하면 듣기 거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은 찾기 힘들 정도로 훌륭한 방법이다. 괜찮은 영화 개봉하던데 어때? 그래, 좋지. 사과 따러 가지 않을래? 와, 재밌겠다. 가자. 나 주말에 이사하는데 그럼 내가 도와줘야지. 꽤 괜찮은 책이 있는데 그래? 나도 읽어보고 싶다. 실제로 해보면 알겠지만 예스맨으로 일관하는 일은 무척 힘들다. 상대의 의견이나 감상에 말을 더하지 않고 상대의 가치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에는 어마어마한 인내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훈련이 필요하다.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예스라고 대답하면 된다고?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 해보기 바란다. 하루아침에 익힐 수 있는 간단한 기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스턴 켄터키 대학교의 로즈메리 램지 박사는 최근 자동차를 구매한 500명에게 설문지를 보내 왜 이 판매원에게 자동차를 구매하기로 했는지 물었다. 주목할 결과는 판매원이 고객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 줄수록 구매율이 높았다는 사실이다. 유능한 판매원이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자신의 가치관을 배제한 채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하지 못한다. 이러한 행동이 가능해지면 누구에게나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상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지 못한다. 상대가 뭔가를 말하면 꼬투리를 잡고 싶어져서 철저한 예스맨이 될 수 없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개선해 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 분명 독자 여러분도 나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상대에게 좀처럼 호감을 얻지 못했다면 아직 예스맨이 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신속한 대답은 좋은 인상을 남기는 열쇠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타이밍은 상대의 말에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상대의 대화 속도에 맞춰 추임새를 넣으면 대화에 리듬감이 생기면서 대화 분위기는 좋아진다. 쿵 하면 짝이라는 말은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반응이 느리면 상대가 답답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서로 맞물리지 않는 대화는 반응하기까지 틈이 생길 수 있다. 다음의 예처럼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있잖아, 점심에 산뜻한 음식을 먹고 싶은데 점심? 점심. 초밥은 어때? 초밥 괜찮지? 초밥 말이지. 이렇게 대답하면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고 결국 상대에게서 멀어지게 된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콘스탄스 해먼 박사는 동성 또는 이성과 5분 동안 잡담을 나누게 했을 때 반응이 늦거나 대답이 모호하고 불분명할수록 상대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이성일 경우 호감도는 급격히 하락했다. 반응을 보일 때는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모처럼 말을 걸어주었으니 재빨리 반응해야 한다. 물론 엉뚱하게 반응하면 안 되겠지만 대답하기까지 불필요한 틈이 생기면 곤란하다. 상대가 웃기려고 일부러 농담했는데 2, 3초가 지나서야 웃는다면 상대의 기분이 좋을 리 없다. 분명 눈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메일 역시 반응이 느린 사람은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메일을 받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답장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 비즈니스 메일이라면 그날 안으로 답장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느린 경우 일주일이 걸리기도 한다. 대화도 마찬가지다. 단메일을 늦게 받고 기뻐하는 사람이 없듯이 모처럼 말을 걸었는데 바로 반응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과 주고받는 대화를 즐기기 힘들다. 리듬감 있게 신속하게 대답하면 쾌활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밝고 명랑한 사람은 이러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상대가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 의미하는 바를 신중하게 파악하지 않아도 된다. 다소 빗나간 대답이라도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암시를 걸어라. 자기 암시 효과는 매우 강력하다. 대부분 믿는 대로 된다. 수학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면 숫자만 봐도 현기증이 나고 이성과 대화가 서툴다고 생각하면 이성을 만났을 때 이마에서 진땀이 흐른다. 이는 자신에게 암시를 걸기 때문이다. 이왕 암시를 걸 바에는 기가 막힌 암시를 걸어보자. 난 누구와도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나보다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없다니까. 이렇게 최고의 암시를 자신에게 거는 것이다. 암시를 거는 순간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애리조나 대학교의 제프 스톤 박사는 골프 경험이 없는 대학생을 모아놓고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게 했다. 이때 스톤 박사는 절반에게만 당신은 골프에 재능이 있습니다. 라며 거짓 암시를 걸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최종 타수를 비교했더니 암시를 들은 참가자가 확실히 높은 점수로 경기를 마쳤다. 참가자 모두 골프 경험이 없었지만 암시를 들은 참가자가 실제로 좋은 성적을 낸 것이다. 암시 효과에 대해서는 의학계에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전혀 약효가 없는 약을 이 약은 아주 효과가 뛰어납니다. 라며 믿게 한 뒤에 먹였더니 실제로 병이 나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를 플라시보 효과라고 한다. 플라시보란 가짜 약을 의미하는데 꼭 약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면 믿는 대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인간은 매우 단순해서 확신이나 암시가 무척 강력하게 작용한다.
능숙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자기 자신에게 암시를 걸어보자. 난 많은 사람 앞에서도 훌륭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해낼 수 있다. 난 고객들에게 물건을 잘 판다. 자기소개만큼은 잘해낼 자신이 있다. 다시 말해 용기를 얻을 만한 암시를 평소 자신에게 걸어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자기 암시는 대화 능력뿐 아니라 모든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문장력을 키우고 싶다면 스스로 글쓰기에 재능이 있다고 믿고 정리정돈을 잘하고 싶다면 정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믿으면 된다. 자신에게서 나쁜 라벨은 떼고 좋은 라벨을 붙여 자신을 한껏 뽐내본다. 어느 정도 거만해지지 않으면 익힐 수 있는 기술도 익히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달변가가 된 것처럼 자신을 연기하라. 우리는 연기하는 대로 그 인물이 될 수 있다.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말투부터 걸음걸이까지 당당해지고 똑똑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실제로 지적이고 교양이 넘치는 사람이 된다. 말을 잘하고 싶다면 달변가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달변가인 자신을 연기한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끄럽게 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본다. 그 모습이 선명하고 강렬할수록 자신이 상상하는 대로 달변가가 될 수 있다. 프로골프 선수였던 아놀드 파머는 10세 때부터 국제 토너먼트 대회에 참가해 플레이하는 선수처럼 연기했다고 한다. 그는 또 토너먼트 대회에서 우승한 뒤 스포츠캐스터와 인터뷰하는 장면을 상상하며 그 소감을 친구들 앞에서 말했다고 한다. 일리노이 대학교의 패트리샤 바워스 박사는 80명의 학생 중 절반인 40명에게 나는 머리가 좋다는 자기 암시를 걸게 한 뒤 창의력을 측정하는 심리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암시를 걸지 않은 그룹과 비교해 37%나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한다. 암시 효과는 믿기 힘들 만큼 대단한 힘을 지녔다. 싱거운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까봐 고백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실 나는 최고의 심리학자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책을 쓰고 있다. 스스로 글재주가 뛰어난 천재라고 생각한다. 또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실실 웃어가며 집필하고 있다. 자기 암시를 걸었기에 200쪽이 넘는 책을 어떻게든 완성할 수 있었다. 자기 암시에 기대지 않았다면 글재주도 없는 내가 감히 책을 쓸 수 있을까 하고 불안해했을 것이다. 마음만큼은 대작가라도 된 듯한 기분으로 집필해야 겨우겨우 책을 완성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나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 모두가 구사하는 기술이다. 독자 여러분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기 바란다. 성공한 사람들은 가난한 시절부터 부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는 생글생글 웃으며 노력했다. 마음 놓고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즐기기 바란다. 막힘없이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친구에게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이성과 긴장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마치 동성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본다.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연설하고 싶다면 대규모 강연의 연단에 서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것이다. 상상 속에 존재하는 세계라도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다 보면 즐거워지면서 상상하는 내가 되어야겠다는 의욕이 싹튼다. 그러한 마음이 싹튼다면 최고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말이 서툴다는 착각을 버려라. 말하는 것에 열등의식을 느껴서는 안 된다. 말이 서툴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말도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말이 서툴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도 친구나 가족과 함께 있을 때면 별 문제 없이 이야기를 나누며 때로는 대화의 중심에 서서 모두를 웃게 하는 일도 있다. 결국 아무 근거도 없이 자신은 말이 서툴다고 믿을 때가 많다. 이것이 열등의식이다. 열등의식이란 매우 곤란한 존재로 머릿속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능숙하게 대화를 나누지 못하게 된다. 열등의식은 능력이며 재능을 향상시키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 수학의 열등의식을 느끼는 사람은 수학 공식만 봐도 머리가 아프거나 울렁증을 느끼곤 한다. 이러한 사람은 처음부터 수학은 이해할 수 없는 분야라고 믿기에 아무리 책을 읽고 계산 문제를 풀어도 열등의식을 떨쳐내지 못한다. 열등의식은 자기암시 효과가 있다.
이 암시 효과는 매우 강력해서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없게 만든다. 인간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없다고 믿는 순간 할 수 없게 된다. 자기 암시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심리학 실험에서도 퍼즐 문제를 풀기 전에 잘 생각해보면 풀 수 있어요. 다른 학생들도 풀었는걸요? 라고 설명한 뒤 풀게 했을 때와 아마 당신도 못 풀 거예요. 다른 학생도 못 풀었는걸요. 라고 풀게 했을 때 똑같은 문제를 풀게 하더라도 정답률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처음에 풀 수 없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면 정말로 풀 수 없게 되고 풀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면 정말로 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 거꾸로 매달리기를 못하는 아이였다. 당시 나는 비만화로 나 같은 뚱뚱한 아이는 절대 철봉에 매달릴 수 없어 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믿음이었다. 아무리 뚱뚱한 아이라도 거꾸로 매달리기가 가능한데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리기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에게도 드디어 거꾸로 매달리기에 성공하는 날이 왔다. 살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해낼 수 있어 라고 확신하자 단숨에 성공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암시 효과다. 우선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열등의식을 떨쳐내자.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해. 이성과 이야기할 땐 긴장돼. 이렇게 열등의식을 느끼면 대화가 능숙해지지 않는다. 지갑에 현금을 가득 넣어두자. 지갑에 돈이 두둑하면 마치 왕이나 귀족이 된 듯한 기분이 든다. 지갑에 돈이 몇만 원밖에 없으면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지만 몇십만 원 정도 들어있으면 부자가 된 기분이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긴장하는 사람이라면 지갑에 현금을 두둑이 넣어두고 지갑을 빵빵하게 만든다. 현금으로 가득 채워진 지갑을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위풍당당해지기 때문이다. 돈이 있다고 생각하면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겨 대화도 원활히 풀어나갈 수 있다. 술집에서 친구들과 한잔할 때 지갑에 돈이 없다면 계산할 때 돈이 모자라는 건 아닐까 하고 신경이 쓰여 술자리를 즐기지 못한다. 돈이 없으면 여유가 사라진다. 또 상대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돈은 참 묘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만족감을 준다. 미네소타 대학교의 캐서린 보스 박사의 말이다. 참고로 자기 만족감이란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특권의식, 남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포함한 개념으로 돈을 많이 지니고 있을 때 이러한 감정이 커진다고 한다. 부자에게서는 묵직한 품격이 느껴지는 것은 돈을 지녔다는 사실이 만족감을 주기 때문이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위축된 분위기를 풍긴다. 사람들 앞에서 스피치를 해야 한다거나 회사에 축하할 일이 있어 대표로 축사를 해야 할 때, 즉 특별한 날에는 되도록 현금을 넉넉히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물론 지갑에 돈을 넣어두기만 할 뿐 마구 쓰라는 말은 아니다. 돈을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그 사실만으로 효과가 있다.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부적 대신에 현금을 넉넉히 들고 다니는 것이다. 신용카드는 여러 장 넣고 다녀도 역시 현금의 묵직함은 이길 수 없다. 평소에는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특별한 날에는 지갑에 현금을 두둑이 넣어두자. 심적으로 여유가 생길 것이다. 다만 현금을 들고 다니다 잃어버릴까봐 불안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도 좋으니 일단 현금을 들고 다니도록 한다. 나 역시 새가슴이어서 5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든다. 얼마를 지녀야 당당해질 수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되도록 넉넉히 들고 다니기를 권한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